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은 7,843명의 사랑하는 직원들을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직위 해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이야기, 그의 비판 트윗을 모아봤습니다. 파업 참가자들 발빠르게 징계했다가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을 때는 내가 니들 어머니다 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 좋다. 노스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무슨 뒷골목 간 맞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 대통령까지 스스로를 내가 바로 국모다 라고 할까 무섭다. 진중권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코레일 최연혜 사장, 7,843명의 사랑하는 직원들을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직위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루비, 루비는 진중권 선생이 기르는 고양이죠. 우리 루비도 연어 쌀을 먹으며 회초리를 든 어머니처럼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거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엄마는 회초리는 자주 들었어도 밥은 주셨는데 쟤네 엄마는 밥그릇도 뺐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오랜 교훈을 뼈에 새겨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함. 마지막입니다. 노동자가 네 새끼냐?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조합원 소리지게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민영 이뻐는 세상님께서 12시 7분에 올려주신 글, 이게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게시판에 있는 건 아닌데요. 소개할 만한 그런 가장 근접한 프로그램이 이거니까, 그죠? 예. 게시판을 보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녹음분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자보네요. 그죠? 동국대학교 정치경제학 연구학회 명의로 붙어있는 녹색 그리고 퍼플색 잉크, 이거 뭡니까? 로 쓴 글입니다. 제목은 민영아 어디서 잤어? 어젯밤 어디서 잤어? 전화기는 왜 꺼놨어? 너 요즘 그네랑 다닌다더라. 그네가 내게 소개시켜준 그놈 수서. 넌 그저 친구라 했어. 통장에 있는 거랑은 마이너스 17만원. 그놈 통장은 흑자겠지. 너나 그놈이나 돈밖에 모르는 놈이야. 다른 사람 굶는 건 신경도 안 쓰겠지. 너가 민주한테 막말할 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너 딴 놈도 만났었잖아. 강남 산다던 그놈 9호선 만날 때도 내가 봐줬었잖아. 연기하는 내 얼굴 보니 나 기가 막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놈 안 만난다 했잖아. 근데 넌 내 프랑스 친구들을 소개시켜줬다더라. 기립박수를 받았다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 머리가 EMB USB랑 다를 게 뭐니? 요즘 친구들이 내게 안녕하냐 물어. 민영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안녕하겠어? 제발 그네랑도 그만 만났으면 좋겠어. 너랑도 그만하고 싶어.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을 지지합니다. 네. 이런 글이군요. 전지로 보이는데, 전지는 아닌가요? 이게 한 장에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쵸? 수서발 KTX선 그 분리하는 그런 얘기. 당장 민영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그런 수순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호선, 그죠? 9호선이 그 운영권과 관련해서 전임
시장들,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 벌려놨던 것, 박원순 시장이 단호하게 조치해서 요금 인상 없이 회수했습니다. 박정희 2세는 지난번 프랑스 방문 때 가고 기립박수를 받았죠. 이 철도 민영화에 대한 어떤 철도 이런 국유 시설에 대한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 행보였어요. 잘 읽었죠? 이뻔한 세상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10자식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하더니 이것도 유행인가. 좋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뭘 하겠다. 그 마음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욕할 건 아닌데, 그런 거죠. 자칫하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게 특유의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게 아니라 권위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얘기죠. 최현희 사장이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은 어머니의 자애론보다는 어머니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찍어 누르는 그런 가부장적인 행태죠. 다 니들 하는 거 보면은 다 유치하고 그런데 이 어머니의 그런 포스로 눌러주마. 네? 이런 기분까지 느끼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진정한 어머니라면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밥은 먹이고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야말로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밥그릇을 뺏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문자 메시지 넣고 전화하고 이러면서 불이 감수하라느니 뭐 이런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코리엘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면은 코리엘톡이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죠. 거기 제가 지금 그걸 깔아놓고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막 접속을 하면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뜹니다. 공지사항.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지금 코리엘은 만선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혁신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는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선적자를 극복하려면 혁신을 해야 합니다. 코리엘 자회사는 민간회사가 아닙니다. 혁신을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민영화 안 한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코리엘의 혁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 사장. 추신도 있네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건데 이 임기제 사장들이 임기제 기관장들이나 이런 데 맹점이 뭐냐면은 그 독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이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레일을 그 땅을 다져놓고 후임자가 레일을 깔아놓고 그 다음 후임자가 지나가게 하면은 각각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책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건 시대처럼 전쟁 실패 책임을 물어서 장수의 목을 벤다던가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문구 말이죠. 예. 뭐 게시판 가본 김에 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죠. 민영화 결사반대님께서 올려주신 수서발 KTX 법인회사 이퀄 법인약국 이퀄 병원 자회사 허용은 철도 민영화, 약국 민영화, 병원 민영화로 간다. 네. 민영화라는 단어보다는 사형화라는 단어가 더 사형화라는 단어가 더 실감난다. 적합한 표현 같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가자님 안녕하세요. 한국 많이 춥죠? 춥습니다. 저도 29일부터 1월 11일까지 한국에 있을 예정인데요. 국민TV 한번 방문해 볼까 봐요. 오십시오. 네. 소녀님, 점심으로 삼겹살을 먹으며 불을 발견한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서 불나비? 날고기를 먹다가
물론 탄수화물이 가장 기본적인 영양분이지만요. 탄수화물을 말고 고기를 먹으면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날로 먹으면은 흡수가 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화 흡수율이 좋아지니까 뇌의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 곳은 바로 뇌 아니겠습니까? 그 뇌가 용적이 점점 커진다는 건 뭡니까? 지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남쪽의 원숭이란 뜻을 갖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용량은 다른 유인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피테칸드로푸스라고 하나요? 그런 자바 원인이나 베이징 원인들, 그때쯤에 불을 이용하게 되면서 비약적으로 인간의 유원인들의 뇌 용량이 커졌다고 하죠. 종암동 특파원님께서 올려주신 사진, 어제 오셨죠?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본인 소유의 다마스 픽업 트랙, 다마스 승합차의 양쪽에 국민 TV 로고를 크게 붙이고 싶다고 오셨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불나비는요, 전문 작곡가가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바로 전태일 열사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만들어진 그런 전태일 열사의 동료 선후배들이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청계피복 노동조합. 청계천 그 당시에 평화시장 일대의 그런 노동자들, 미싱사들, 미싱사 보조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별로 없었어요. 선진국에서 손 떼려고 하는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들이 하청으로 들어올 뿐이었죠. 지금의 방글라데시가 그런 모습입니다. 수도인 다카 외곽으로 가면은 점심시간이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런 게 참 고마운 거죠. 네. 한국 공장들 많이 가 있고요. 또 그렇죠. 무슨 모자 같은 그런 회사는 방글라데시 굴지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섬유 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중국도 이제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니까 다시 그보다 더 인건비가 싼 그러한 나라로 찾아드는 겁니다.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싼 곳이죠. 방글라데시의 인구 밀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 청계피복 노동자들이 만들어서 부른 불나비. 친숙하잖아요. 그죠? 이걸 음악적으로 이렇게 따져갖고는 명곡이다. 그런 것보다도 일단 사람의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잖아요. 류금신이라고 하는 노동 가수. 꽃다지가 제작했었던 노동가요 공식 음반에 수록되었었습니다. 당시에 CD 2장 분량으로 노동 현장에서 검증받았던 그런 노동가요 명곡들을 꽃다지가 중심이 돼서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객원 가수도 쓴 거죠.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피처링인데 류금심 씨도 했었고 안치환 씨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불나비였고요. 거래약산,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부른 적이 있군요. 문희정 아나운서는 오늘 2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이 재배치되고 이사하고 그러면서 노동 강도가 훨씬 세졌습니다.
배고파 죽기 직전에 밥을 내려주사 청국장에 소녀님이 구우신 삼겹살을 상상하며 먹고 있습니다. 백마고지님, 예, 일요일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마고지님 본인의 쌀, 예, 밥은 맛있다고 소문이 점점 나오고 있는 백마고지님 본인의 쌀로 중령 공시생님. 그러게요, 쌀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예. 이 블라비의 원곡이라고 할 수는 없죠. 노동가요 공식 음반 버전인 건데 락풍으로 편곡을 한 거였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통 뒤풀이 자리에서 흥겹게 부를 때는 징기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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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기장 스윙 또는 셔플이라고 하는 그 리듬으로 좀 더 이거보다 뭐라 그러나 뽕기를 넣어서 뽕짝스럽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중년 공시생님께서는 블라비 나는 파리의 나비 부인 이런 위트도 풍자도 잊지 않고 계시군요. 6번기 목사가 생각이 나네요. 날토님, 그래요. 수업 전에 들으시는데 블라비 힘난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그런 밴드, 그런 음악들이 있죠. 네. 자,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금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진해, 창원이 한 도시가 되었죠. 대단한. 네. 실은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은 우리나라 자체가 크다 작다 뭐 이런 걸 잘 몰랐겠죠. 오히려 동네에서 평생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생을 마치신 대다수의 그런 분들에게는 세상 바깥이 얼마나 넓은지는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죠. 한반도가 대단히 작다는 것을. 그렇죠? 웬만한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고요. 일본 땅에 비해서도 훨씬 작은 그런. 그러니까 인구는 많죠. 인구 밀도는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도 체계를 해체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만 하더라도 서울의 시내 종로 쪽에 가면은 길 하나 지나면 동이 바뀌잖아요. 저도 아직도 처음 들어보는 동들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하나가 더 추가됐죠. 묘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묘동. 이 낙원동 바로 옆이더라고요. 지하철 3호선 그렇죠. 지하철 3호선 종로 3가역 9번 출구인가요? 그쪽으로 나오니까 거기가 묘동이라고 해요. 그렇죠. 바로 종묘 옆에 있는 동입니다. 이와 같이 예전의 행정구역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나눴는데 이제 그 이후로 만들어진 동들은 넓이가 꽤 넓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행정동이라는 이름으로만 남아있고 동사무소가 주민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여러 동의 업무를 같이 보기도 하는 뭐 그런 체제로 돼 있죠. 네. 그래요. 꼬부기 아빠님, 필 콜린스의 음악. 예. 핑플님께서는 좋은 노래들 많이 나온다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코에님께서 올려주신 글.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대선 불복은 국민 모독이라고 새누리당 도봉을 당원 협의회 이름을 올렸는데 그 위아래로 그 폭이 작은 마치 댓글 다는 듯한 느낌의 그런 플랜카드가 또 걸려있군요. 관건선거 부정선거야말로 국민 모독. 국정원 대선 개입 드러난 것만 2200만 건. 떳떳하다면 특검합시다. 뭐 이런. 그런데 대선 불복은 국민 모독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도봉을 당원 협의회 그 밑에 이렇게 또 써있군요. 민주당은 사퇴망언 장하나 언어살인 양승조 의원 제명하라. 참
노정열 씨와 금요일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너무도 유치하고 너무도 본질을 호도하는, 항상 그래요. 팩트로 부딪혔을 때 자신이 없고 팩트로 사실로 부딪혔을 때 자신들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니까 항상 이렇게 다른 프레임으로 갑니다. 네. 대선에 불복하자는 거냐? 아니죠. 부정선거에 불복하자는 겁니다. 4.19의 본질이 뭡니까? 부정선거에 국민들이 불복한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네. 오케마리님께서 낙하산 인사는 국민의 큰 부담이라면서 박정희 2세가 당선인 시절에 했던 이야기, 그에 걸맞지 않게 지금 용산 참사 책임자였던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으로, 재보궐선거에서 서청원 낙하산 공천, 그리고 낙천한 김송혜는 남반공사 사장으로, 포스코 사장의 원로그룹인 7인의 최병렬 유력하다고 하고요. 이 박정희 2세 정권 들어서 78명의 인사 중 34명이 낙하산 본인, 낙하산이라고요. 본인이 당선자 시절에 비판했던 이명박 정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요. 지하철 객차에 붙어있는, 비스타하게 있는, 맨날 자가용만 타고 다니는, 그것도 기사가 몰아주는 자가용만 타는 그런 높으신 양반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야, 디자인 멋집니다. 도장을 그렇죠. 투표용지에 찍는 그 도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에 멋집니다. 왕사가지님이 올려주신 고등학생의 안녕들 하십니까? 시민들이 좀 보고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 그거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물론 그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글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 길을 게시하고 길바닥에 하는 것들이 빈번했었대요. 그래도 지금처럼 교장 교감이 나서갖고는 색출하려고 그러고 언론을 막고 뭐 이런 것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물론 광주 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학생들로 의해서 촉발된 만세운동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러고선 투옥도 되고 탄압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학생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상 참작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산여고인가요? 글 올렸다고 지금 뭐 학교가 발칵 뒤집히면서 지금 뭐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따위 얘기들 오가고 있습니다. 자, JJ킴님께서 올려주신, 그러게요. 이거 참 주목됩니다. 샤이니 종현, 팔로워 수 91만, 페이북 좋아요 460만, 뭐 이런데, 일베가 지금 잘못 건드렸죠? 예. 이 샤이니에서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팬클럽에서 이제는 묵혀두었던, 참았던 지랄을 마음껏 풀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일베 전쟁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돼갈까요? 궁금하네요. 화요일에 만나는 박강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불어 행복